유학자의 후손으로 무속을 신봉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한명회나 신숙주에 비교하면 그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한명회의 절친 소환당 권람편입니다. 1416년 태종대에 태어나서 1465년 2월 6일 세조 때까지 49세를 살았다. 권람은 안동권시로 우찬성을 지낸 권제의 7남 1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할아버지 권근은 조선 개국공신이었고 아버지 권제는 이조판서 등을 지낸 명문 가문이었다. 권람은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해 학문이 넓었으며 도랑이 커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권제가 술과 첩에 빠져 정실인 어머니 이씨를 내쫓고 누이를 폭행하고 본인도 구타를 당하자 불만을 품고 가출하였다. 그의 누이와 서모는 아버지 권제의 비위를 거슬렸다는 이유로 권제에게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였다. 권람은 일찍이 한상황과 유태제의 문화에서 수학하면서 한명회를 만나는데 둘은 이후 평생 친구가 된다. 권람과 한명회는 관중과 포숙이라 자처하면서 말에다 책을 싣고 명산을 두루 유람하면서 같이 공부하였다. 친구 한명회와 약속하기를 남자로 태어나서 무공을 세우지 못할 바에는 만권의 책을 읽고 부류의 이름을 남기도록 하자고 했다고 한다. 둘은 이렇게 함께 다니면서 30대 중반이 되도록 과거급제를 하지 못하였다. 권람이 일찍이 과거의 뜻을 두지 않고 명산고적을 떠돌아다닌 것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한다. 34세인 1450년 문종즉위 직후 시행한 식년 문과에 응시하여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원래 권람은 이 시험에서 4등을 하였는데 장원인 김의정의 집안이 한미하다는 이유로 명종의 명으로 장원으로 하게 되었다. 35세인 1451년 집현전 교리로 있을 때 수양대군과 함께 역대 병조를 편찬하는 데 참여하면서 수양대군과 가까워지고 그의 측근이 된다. 36세인 1452년 문종이 죽고 어린 단종이 즉위하자 권력은 김종서, 황보인 등 대신들의 손에 들어가고 안평대군이 대신들과 결탁해 세력을 키워갔다. 이에 불안을 느낀 수양대군이 동지를 규합하고 있을 때 한명회와 함께 수양대군의 직권을 모의했다. 권람과 한명회 중 누가 먼저 수양대군과 가까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후 권람은 양정, 홍달손, 유수, 유화 등 무사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이들을 통해 많은 무사들과 무신들을 포섭하거나 사병을 양성하였다. 37세인 1453년 수양대군에 의해 계유정난이 단행된다. 권람은 김종서, 황보인 등을 제거할 때에 적극 가담했으며 이들이 왕을 능가하는 권력 남용을 했다며 비판하였다. 그는 정난 성공의 공을 인정받아 정난공신 1등관에 녹훈되고 바로 승정원 동부승지로 승진하였다. 38세인 1454년 승정원 좌부승지로 승진했다. 39세인 1455년 6월 세조가 단종에게 왕위를 양해받고 즉위하자 이조 참판에 발탁되고 길창군에 봉해졌다. 이어서 9월 세조의 즉위에 세운 공으로 자익공신 1등관으로 녹훈된 뒤 이후 예문관 대지하게 되었다. 권람은 세조의 즉위를 알리고 책봉 고명을 받기 위한 사신으로 북경에 다녀왔으며 세조의 책봉 고명을 받아온 공으로 원종공신에 책록되었다. 40세인 1456년 이조 판서가 되어 집현전 대지학과 겸임하였다. 그의 6월 사육신에 의해 단행된 단종 복위 사건이 실패로 돌아가자 우직이 아내 오대와 김현색의 아내 연금을 분배받았고 김문기, 장기남, 성성 등의 토지를 하사받았다. 김시습 등은 이를 두고 어진 신하를 죽여서 얻은 재물이라며 비판, 그의 집문 앞에서 조롱하였다. 김현색의 아내 연금은 사육신 사건 때 처형된 김문기의 며느리였는데 권람의 오촌 조카였다. 연금이 노비가 될 신세가 되자 권람이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자신의 노비로 하사받아 노비 신세를 면하게 해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단종의 후궁인 수기건씨도 권람의 일족이었으나 권람은 그녀의 논밭과 집, 노비를 자신이 다 차지하고 그녀를 굶주리게 하여 비난을 받았다는 점은 대조를 이룬다. 41세인 1457년 판중주 원사로 승진되었다가 바로 의정부 우찬성에 제수되었다. 42세인 1458년 5월 정인지, 신숙주 등과 함께 국조보감을 편찬하였고 이후 의정부 우찬성을 역임하였다. 43세인 1459년 의정부 자찬성이 되었고 그해 11월 우의정으로 승진하였다. 46세인 1462년 5월 좌의정이 되었다. 1465년 2월 6일 병으로 죽었다. 향년 49세였다. 슬하에 2남 8녀를 두었다. 세조는 바로 조회를 파하고 3일간 애도하였으며 바로 익평에 시호를 내렸다. 1471년 세조묘에 배양되었다.
문집으로는 신문집인 소환당집, 응제시주, 여사대전 등이 현재 전하고 있다. 걸람의 넷째 딸이 남이에게 시집을 갔는데 걸람이 죽고 3년 뒤 남이의 역모 사건으로 그의 일족들이 연좌될 뻔했으나 그의 딸이 일찍 요절하는 바람에 극적으로 멸문지화를 면하였다. 남이는 장인의 친구들인 대신들에게 고명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외면하였다. 걸람의 여섯째 딸은 신수군에게 시집을 갔다. 신수군은 연산군의 처남이자 중종의 장인이었는데 연산군이 폐위되는 중종 반정 때 반정군에 의해 살해되었다. 7일간의 왕비로 유명한 당경왕후가 걸람의 외손녀이다. 걸람은 역사 지식이 해박했는데 그는 당군을 민족의 기원으로 평가했다. 할아버지 건건이 지은 응제시에 주석을 붙인 응제시주는 당군 신화를 다루는 서적이기도 하다. 그의 이런 역사가는 기자와 기자조선을 시초로 생각하는 살인파나 성리학자들과의 국사관과는 다른 점이기도 하였다. 걸람은 무속을 신봉하기도 했는데 국교가 유교인 조선에서 무속에 대한 신봉은 용납될 수 없는 사상이었으나 그가 세조의 반정공신인 탓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걸람이 사위로 남이를 납점할 때 무속인에게 점을 쳐보았으나 역적이 될 조짐이라는 개가 나오자 파혼하려 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사고라는 말을 듣고 다시 번복했다고 한다. 걸람은 할아버지 건곤도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들 외에도 자신이 세운 훈공으로 막대한 재산과 전지, 노비를 세조에게 하사받은 당대 최고 각부의 한 사람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다. 그는 활을 잘 쏘았을 뿐만 아니라 문장에도 뛰어났으며 횡포가 심하고 많은 축제를 하여 여러 번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걸람은 살인파가 집권한 이후 조성된 도학적 분위기로 훈구파 공신들에 대한 비판 요론이 조성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유학자의 후손으로 무속을 신봉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나 한맹이나 신숙주에 비교하면 그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1910년 대한제국 멸망 이후부터 걸람에 대한 재평가 여론이 조성되었고 1970년대에 응제시주 등에서 당군 중심의 역사관을 서술한 점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걸람의 묘는 충청북도 음성군 생극면 방충리에 아버지 권제, 할아버지 건건의 묘소와 함께 조성되어 있다. 그의 묘역 일대는 충청북도 기념물 제32호로 지정되어 있다. 야사에 의하면 걸람이 자해정에서 물러나고 어느 따뜻한 봄날 술 한잔하고 야산에서 자던 중 산불이 나자 기르던 개가 도랑에서 물을 묻혀 주변에 물을 붙여 그를 살렸다고 한다. 걸람은 본인이 죽고 나서 개가 죽으면 본인 묻은 먼 발치 언덕에 개를 장사 지내달라고 하였다고 한다. 이를 받들어 걸람의 후손들은 걸람 묘소 오른쪽 100m 떨어진 언덕에 개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앞에는 충견총이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지금까지 소환당 걸람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